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택과 행동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때로는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제는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1994년 6월 5일과 7월 1일의 훈시는 바로 그 작은 틈을 어떻게 지키고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6월 5일의 말씀에서는 금전, 가정, 청소년 문제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신앙의 토대와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파급될 수 있기에 항상 원칙을 지키고 작은 일부터 바로잡는 습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월 1일의 말씀에서는 질서와 통일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도장 운영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날을 지키는 마음가짐, 대표자의 모범,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는 단순한 운영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두 훈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듯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흐릅니다.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르침이 우리 각자의 삶과 도장에 어떻게 살아 숨 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994년 6월 5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매월성은 월중 대행사다. 도장에서 하는 매월성날을 중요시해야 한다. 1년에 치성이 여러 번 있어서 치성날을 보고서 월성날을 정하기 때문에 성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성날은 월중 대행사다. 원래는 미리 정해져야 하지만 치성에 맞춰서 한다. 치성도 중요하지만 첫날은 중요한 행사다. 만약에 성날이 중요치 않다면, 치성이 없다면 일반 선교감은 오지 않고 수임원 몇 사람만 올 것이냐? 월성은 1년에 12번 있다. 도인들의 한 달 정성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정성 들인 표시다.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해서 정성을 위해 올리는 한 달의 대행사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는 도장에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는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그간에 뭐 하냐면 도장을 수호해야 한다.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다. 상제님은 모신 곳이 영대요. 천지신명을 모신 곳은 도장이다. 임원들 각기 숙소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곧 도장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성 성자 성날이다. 상제님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이다. 도장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정성이다. 우리가 바라는 운수와 도통을 받으려면 내 생명을 바쳐도 모자라는 것이다. 돈 갖다 뒷죽 내놓고 도장을 바늘방석보다도 어렵게 생각한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사정을 봐주느라 잘못했다. 외수임원은 이곳에 있고 내수임원은 집안 사정 때문에 나가보라 했더니 부산 대구 사람도 서울로 나가서 자고 온다. 오후에는 도장에 차가 한 대도 없다. 처음부터 법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부모가 애들이 있고 해서 틈 있는 대로 나가보라 했지만 원칙은 안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앞으로는 안 된다. 지루하면 차라리 날짜를 단축시킬 것이다. 도장에 있는 동안은 모든 행동은 공무다.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공무다. 성날 도장에 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제반을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고 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도, 노는 것도, 싸우는 것도, 장난하는 것도 모두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도다. 눕는 것을 보고도 저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자신은 잘못해도 보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배우게 된다. 잘하는 것은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잘못은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고쳐야 한다. 전에는 어느 방면 선사교 정도 선감들 방에 데려다 놨다. 그때는 선교감이 많지 않았다. 현재 각 방면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서로 얻는 것이 많고 서로 많이 배운다. 방면 토론회는 모두가 선교감이다. 그 가운데 수임 선감이 있는데 수임 선감이라고 해서 참가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수임 인원이 참석치 않으면 토론회가 성립이 안 된다. 부산 방면만 해도 여러 방면이 있다. 그래서 수임 임원이 참석해야 한다. 수임 임원은 방면에서 사업하면서 방면의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수임 임원직을 그만두라. 토론회는 수임원이 참석해서 무엇을 하나 제의해서 잘 짜서 만들어줘야 한다. 수임 임원도 배워야 한다. 도는 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입도해서 오래 수도한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배워야 한다. 도란 배워서 알 수가 없다. 결국 통해야 다 안다. 몰라서 그렇지 배울 것이 많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알지 혼자서는 모른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큰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 마치 귀머거리와 같다. 우리가 자꾸 뭘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수도 중 제일 중요하다. 앉아서 주문만 한다고 해서 모른다. 앞으로 도장 안에서 자유행동은 없다. 선교감들이 부지런한 것은 사실이다. 참말로 부지런하다. 점심만 먹으면 내뺀다. 그리고 새벽에 도장에 들어온다. 강식날도 12시만 넘으면 내뺀다. 그러면 큰일이다. 꼭 나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바꾸도록 하라. 선교감에서 보정으로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규율을 세울 수가 없다. 여기는 도장이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삐끄러진다. 임원들이 참말로 도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임원들이 도인을 잘 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장난하는 것은 아닐 테고 잘못하면 사기다. 그러면 그 밑에 도인들만 불쌍하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면 1,000만 도인이 넘는다. 현재는 이 안이 충분하다. 내가 생각할 땐 자리가 반이 남는다. 앞으로 집을 더 지어서 늘릴 필요가 없다. 현재 이 상태로 충분하다. 임원이 방면에 나갔다 들어오면 도인들은 다 들어올 수 없다 해도 대표로 들어온 거다. 기운을 방면에서 다 같이 받는다. 딴 것하고 우리 도는 틀리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를 키우는데 사람이 벌레를 먹여서 키운 것하고 어미 품에서 큰 것하고는 틀리다. 사람이 벌레를 잡아다 아무리 잘 먹여도 살이 찌지 않는다. 어미 품에서 자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우리는 더하다. 부전방면도 너무 부지런해서 생긴 사고다. 한시에 거창까지 뭐하러 갔어? 재작년에 천안방면 성감인데 광주회관 지을 때 그곳 책임자니까 간다지만 한 사람은 내수 성감인데 괜히 그곳에 따라가다 차 사고로 죽었다. 이번에 부전방면 성감도 한시에 수반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천안방면 성감 나온 지 몇 달 됐는데 안 풀어줬다. 이왕 잘못한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럴 것이 없지만 앞으로 딴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신성한 도장이다. 잘 안 믿는다. 천지신명이 계신다 해도 본 사람이 있어야지. 물론 본 사람은 있다. 여기 순감들은 다 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 본인은 지나간 일은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훤히 다 안다. 현재, 과거, 미래사 다 알아진다. 옛날에 도주님 모시고 계실 때는 아주 모시고 있다시피 했다. 그때는 사정이 없다. 선교감이 다 모이면 15명 정도 됐다. 어느 때 찾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집이 옆에 있어도 못 가본다. 찾을 데 없으면 걱정 모신다. 그때 60세가 넘은 선감인데 한날 그 사람 생일이었다. 그래서 포장을 청해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간에 도주님께서 찾으셨다.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더구나 오치국 그 사람은 시봉이었다.
그때 머리를 내밀고 들어가니까 벼락을 내리셨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그때 옷이 굵은 갓을 쓰고 있었는데 탓도 벗기고 옷도 벗기고 꿇어앉히고 몇 시간을 놔두셨다. 임원은 도장을 비울 수 없었다. 밤에도 그랬다. 밤낮이 없으셨다. 난 애들을 일찍 안 재운다. 도주님 제셋이 애들은 더 어렸다. 옷도 벗고서 못 잔다. 그렇게 엄하셨다. 일체 성날 도장에 들어오면 그동안 하는 모든 것이 공부다. 꼭 사정이 있어서 밖에 일을 봐야 하는 사람은 중간 임원을 대신 보내도록 하라. 도장은 보금자리다. 보배, 보, 쇠, 금. 참배 와서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 등이 펴지는 곳이다. 방면에서도 도장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다. 임원들이 내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도인들 다 버린다. 방면에 나가서 뭘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차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 전부가 다 똑같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속초 지방에 도장이나 연수원을 할까 해서 둘러보고 임원들하고 상의할까 해서 도장에 오니 초강식하고 전부 내뺐다. 같이 알아보려고 기다려야 할 것인데 사무실에 알아보니 전부 내뺐다. 자기네들도 그런 일이 궁금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그것은 아니고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는데 공부가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지방에서도 그럴 수 없다. 여기는 도장이다. 몸은 도장에 있고 정신은 밖에 있으니 신명이 도와주겠느냐? 예수 임원들 생각해봐요. 나중에는 도장에서 밥도 안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래저래로 내가 싫으면 할 수 없지. 자신이 못 나오면 밑에 임원을 바꿔서 보내도록 하라. 성날은 우리 월중 대행사다. 있는 동안은 일체 안 나가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일체 공부다. 이 안에서 토론하고 여러 사람에게 배우자. 내 잘못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배우자. 밖에 꼭 사정이 있으면 상의해서 중간 임원으로 대체하라. 그 대신 날짜를 단축시켜 주지. 도장은 신성한 곳이다. 도장은 도통받고 운수받는 곳이고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다. 이번에 마이크를 몇 개 만들어 놨다. 방면 임원들 순간 만나지 마라. 필요한 것 아니고서는 만나지 마라.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정신과 마음이 헛갈리기 때문이다. 강식대 임원들이 너무 무질서하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래진다. 제셋이 지방에서 일을 해도 늘 도장이 걱정이고 도주님 걱정을 했다. 그래도 부족이다. 나는 지금도 지방이 걱정이다. 차도 많고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임원들도 어디 있거나 상제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도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흥, 대전성감, 죽으나 사나 일반이다. 늘 얘기하지 않느냐? 신명 인사 일반이다. 나중에 운수를 받아도 신명으로 받으나 인간으로 받으나 똑같다. 그러나 모른다. 예수도 부활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라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지. 상제님께서도 전경에서 진묵대사와 김봉국의 공사도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회생한다는 것이다. 공부방에서는 허령이 아니다. 그때 공주방면인가. 공부하다가 누구를 살리러 간다고 뛰어나갔다. 현재 과학에서도 사람 숨 떨어지기 전에 냉동시켜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순감들, 오장이 하나 없어도 만들어서 넣는 것이 가능하다. 다 된다. 뼈가 모자라도 길게 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 진묵대사 공사 보시는 것도 그렇다. 엊그제 부전방면 성감, 차 사고 나서 뇌진탕. 뼈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제 저녁 7시에 알았는데 어제 저녁 7시에 퇴원시켜 달라고 하니 있을 수 없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안 시켜준다. 몇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바꿔놓으니 누가 믿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자꾸 거기 놔두면 딴 것이 옮겨 붙는다.
도인 학생 하나가 수학여행 가서 차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는 팔이 썩으니 24시간 안에 팔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외삼촌은 도를 믿고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인데 시료를 보고서 손이 움직이더니 수술을 하더라도 엑스레이 찍어보고서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더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보호자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지. 1994년 7월 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속담에 남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화를 겪어야 한다. 삼계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 관성제군에서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말을 관성제군께서 풀어주신다. 남에게 나쁜 구설을 받아서 들어오는 말을 관성제군께서 늘 막고 물리치시는데 그동안 많은 화를 겪었다. 화만 겪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복을 받을 때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당하고 겪은 것보다 이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이 필요하다. 포덕이 되어야 한다. 남한테 나쁘게 인식되면 포덕이 끊어진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포덕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의 평이다. 사회 사람의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자주 끊임없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어 봐라. 그것으로 마치고 만다. 성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하늘을 믿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잘해야 한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의 평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 사람에게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 도에 안 들어온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첫째, 무엇보다도 남한테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항상 얘기하지만 죄란 잘못하는 것이다. 밖에서 안 좋다고 평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이고 둘째는 젊은이를 가출시키는 것이다. 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자기가 하는 것이 모두가 도를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더니 돈 빼앗고 가산탕진하고 가정 파괴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다 돈 때문이다. 돈이 중요합니까? 종단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종단의 평이 나빠지면 도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돈 그거 갖다 뭐 하려 하느냐?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표성금을 없애기로 했다. 그것은 종단의 법이다. 그러면 지켜야지. 그것을 못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 총무부장. 성금이 1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금을 빼고 인가 공제금을 포함해서인가? 공제금을 포함해서일 것 같으면 납입금은 6만 원이다. 도장에 하는 성금은 6만 원이다. 앞으로 6만 원 이상은 없다. 있다 해도 몇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금은 얼마라도 상관없다. 제한이 없다. 단, 문제가 일어나니 선을 긋는 것이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돈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한 때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한 성금은 지켜야 한다. 성금만은 지켜야 한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욕할 것이 없다. 성이라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다. 종교인이 종교를 대상으로 헌금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욕될 것이 없다. 거기에다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못 쓸 때 쓰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애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나중에 애가 말짱하다고 병원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헌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가끔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한두 군데 문제로 전체적인 악평을 들으니 없애라고 하는 것이다.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도 평은 안 좋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한다. 안 내도 그만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 돈이 필요 없다. 요전에 문제가 생겼다. 병원하고 의대를 지을 예산은 있다. 수서고등학교, 덕계리에
전문대와 고등학교 하나 그것은 얼마 안 든다. 우리 2달간 성금만 가지면 된다. 분당병원을 하려고 병원 부지를 80억에 샀다. 그러니 앞으로 집만 지으면 된다. 앞으로 성금만 가지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한 달이 채 안 가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니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도 하면 죄 짓는 거다. 학교는 안 해도 그만이다. 성금도 10만 원이 넘어가면 되돌려주라 했다. 전에는 도장을 지을 때 몇 군데 방면에서 맡아서 자기네들이 한 것이 있었다. 그때는 표성금 제도가 있을 때다. 지금은 그것이 없다. 월성금 이외는 없다. 표성금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냐? 학교 시설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 안 빠지게 한 자신이 있다. 실험기계 등 충분하다. 내가 돈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돈 쓸 때는 종단을 위해서 쓰는데 그때는 아껴서 쓴다. 막 쓰는 것이 아니다. 도인은 도장에서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돈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다. 도인들의 성금이다. 내가 더 잔소리하고 함부로 못 쓰게 그런다. 모든 어려운 화를 겪어 나가면서도 앞으로는 사회에 좋은 평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포덕은 절로 된다. 안 그러면 되지를 않는다. 문제가 일어나면 상제님부터 들춘다. 화를 안 겪으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복 받을 때다. 대학 교수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대진대학교 교수라고 말을 창피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이다. 학생도 대진대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 지금은 다들 나아지고 있다. 91년도에 50만 호였다. 그때 학교 지을 때는 포덕이 잘 안 되었다. 그 뒤 3년 내에 50만 호가 늘어나 이제는 100만 호가 됐다. 요 다음 3년 뒤엔 배가 되어 200만 호이고 도인수가 1000만 명이 된다. 최근 5개월 만에 포덕이 16만 호가 됐다. 한 달에 3만 호, 꼴로 1년에 36만 호 늘는다. 1년에 36만 호라 해도 3년이면 100만 호이다. 그리고 다달이 늘어난다. 잘하면 300만 호도 된다. 그런데 잘못된 소리가 나봐라. 강원도 여기저기 보니 대순을 다 좋다 한다. 이번에 속초 사건이 일어나서 좋다는 평을 다 버려놨다. 한두 사람 잘못 때문에 도가 피해를 본다. 그 사람 입 또한 지 1년이 넘었다는데 알아보니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성금을 그렇게 내는 법이 어디 있어. 첫 달에 2,000원을 내고 그 다음 날부터 89만 원을 내는 법이 없다. 이웃 간에도 이웃이 이사 와서 너무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한다. 그런 것은 믿지 말라. 그런 것을 임원이 믿으니까 속은 것이다. 이번에 상처가 크다. 사실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은행을 다니는데 횡령을 했다.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는 6천만 원이다. 나는 선교감을 믿는데 선교감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6개월 전에 도가 좋아서 자기가 벌어놓은 것이 3천만 원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은행에 있으면서 3천만 원을 횡령해서 자기 선사를 불러서 선사에게 맡겼다.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강릉으로 가서 빼돌렸다. 은행에서 나중에 조회를 취하고 방송도 하고 경찰서에다 신고까지 했다. 도인이 모르고 맡았기 때문에 죄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잡혀 들어갔다. 지금은 검찰에 가 있는데 검찰이라는 곳은 함부로 영장을 발급하는 데가 아니다. 완전한 물증이 없으면 영장을 뗄 수가 없다. 조금 있다가 나온다 하는데 검찰에 들어가면 완전한 죄인이다. 거기 가면 형무소 담장이 있고 죄수복으로 갈아입는다. 거기 가면 못 나온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뭔가 있다. 이런 것은 죄 되는 것이 아니다. 딴 게 있다. 사회에서 불교, 기독교가 싸우고 기도원 사건도 있는데 대순진리회는 조용하고 좋다고 하면서 신문, 방송사에서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낸다고 하길래 얘가 관두라고 그랬다.
너무 좋다고 신문에 나도 안 좋은 것이다. 우리 종단에서 쓰는 것은 한 달에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한 달 성금 전체의 2%도 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10,000원의 성금 중에 200원 정도 쓰는 것이다. 나머지는 밖으로 학교 짓는 데 쓴다. 사람이 배고플 때 밥 한 술이 안 잊어진다. 그때의 밥 한 술을 공이라고 한다. 성금도 그렇다. 지금은 공이 없다. 돈 많은 사람도 지금은 형편대로 다 못한다. 돈 가져와야 소용없다. 성만 잘 모시면 된다.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공이고 필요 없을 때 해서 말썽이 나면 죄가 되는 것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방면에서 알고서도 하면 참말로 죄 짓는 것이다.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어렵다. 그래서 도가 무서운 것이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연락소를 얻는데 특성이라 해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회관을 못 지으면 못 지었지. 회관 짓는데 한 공사에 한해서 200만 원이라 했지. 형편이 되는 사람은 200만 원도 괜찮다. 그것은 허락한다. 가령 여주 있는 사람이 여주 회관 짓는 데는 해도 괜찮다. 그러나 여주 도인이 이천에 회관을 짓는데 돈을 내면 맞지 않는다. 자기 집 자기가 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 원불교도 그렇게 교당을 짓지 않느냐? 그런 것은 괜찮다. 선교감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선교감은 주인이 아니야. 선교감이 여유가 있어 뭐 하나 짓는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포덕이 잘 된다. 앞으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꼭 되어야 될 일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꼭 해야 할 일이면 안 하려고 해도 되고 안 될 일이면 인마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요전에 설악산에 가보니까 군에서도 다 좋다고 하고 어려운 일 처리도 해본다고 하지 어렵다는 소리를 안 한다. 군수 얘기는 좀 조용해지거든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어디 가든 그런다. 강릉 박성감 관두라. 동네 동의서 없이는 안 된다. 동네에서 좋다고 동의를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앞으로 도의 발전이 중요해.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어느 한 방면의 일이 아니다. 참으로 철저히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도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를 교육위원회에서도 좋다고 한다. 다른 데서는 학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려고 하니까 돈 문제, 가정 문제, 미성년자 문제 등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명심하라. 절대 내수 젊은이들 가출 못하게 하라. 한두 사람 도인 만들려고 하다가 몇백 배 손해본다. 이렇게 하면 아무 잡음이 있을 게 없다. 1994년 6월 5일 훈시 말씀에서는 월성은 월중 대행사라는 규정과 도장이 단순한 모임 공간이 아니라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봉안한 성소라는 자각을 생활규율로까지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매월 성날은 일정 표상의 한 행사가 아니라 500만 도인의 한 달 정성을 대표 임원들이 올려 모시는 의식이자 수호 임무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치성에 맞추어 유동적일 수는 있어도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날 동안 도장에 일주일에서 열흘 머무르며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공부로 여긴다는 가르침은 수도를 의례나 강의로만 배우지 않고 함께 사는 과정에서 몸에 새기라는 요청입니다. 잘하는 모습은 본받고 잘못은 내게 비춰 고치는 상호 배움의 장으로 도장을 규정함으로써 토론회 공동생활 근무 자체를 수도의 내용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장은 군기를 세우듯 엄정하게 지켜야 할 질서의 공간으로 제시됩니다. 성날 중 무단 외출을 금하고 꼭 필요하면 대체 인원을 배치하라 하신 대목, 점심만 먹고 빠지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습관을 경계하신 지적은 성소 수호의 실천 윤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임 임원의 참석과 역할, 방면 토론회의 책임, 방면 대표로서의 기운 수령 같은 조직 규범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은 도장에, 정신은 밖에 두는 태도는 신명의 도움을 스스로 끊는 일이라 하시며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까지도 수도의 실패로 보셨습니다. 과거 도주님 제세 시절의 엄격함을 상기시키시며 성날의 전 시간대를 공부로 받아들이라는 훈계는 시간 사용 신앙의식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미의 사례들은 이 규율이 단지 형식주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봉사나 무리한 이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로 드시며 부지런함조차 기준과 질서 없이 흐르면 위험해진다는 경계를 세우고 계십니다. 또 정신통일과 영통의 상관, 시료의 체험, 회생과 치유에 관한 신앙적 확신들은 도장의 질서, 정신의 통일, 도통과 운수라는 인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6월 5일 훈시는 성날의 의미를 돈이 아닌 정성의 증표, 대표성과 수호의 임무 공동생활 속 배움 규율과 질서의 신성으로 재정의하며 일상 행동 규범과 수도의 본령을 하나로 묶어 세운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하는 사람의 일상 속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도장 운영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심에는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계가 깔려 있습니다. 수도인의 길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 하나가 결국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젊은 세대의 탈선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동체와 도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도전님은 먼저 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셨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은 공동체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수도하는 사람은 세속의 이익보다 도덕과 명예를 중시해야 하는데 작은 금전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순식간에 의심과 불신이 퍼집니다. 이 불신은 한 번 자리 잡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정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수도인은 도장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불안정하거나 갈등이 잦으면 그 영향은 도장 활동에도 스며듭니다. 수도는 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도장 일도 원만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 문제도 도전님은 우려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도덕과 예절을 지키지 않고 방종한 행동을 보이면 그 영향은 또래와 주변에 빠르게 번집니다. 이로 인해 도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교화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외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전님은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도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하시며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님은 작은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큰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수도인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문제의 싹이 보이면 곧바로 뽑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날의 훈시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금전 가정 청소년 문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규범이 아니라 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필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994년 7월 1일 훈시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외부 평판을 신앙 실천의 관건으로 끌어올린 점이 특징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선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언급은 고난을 견딘 뒤 이제는 복을 받을 차례이며 그 관문이 사회의 신뢰라는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덕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평판이므로 외부의 악평이 지속되면 성사가 끊긴다는 명료한 진단입니다. 그 악평의 주된 원인으로 돈 문제와 미성년자 젊은이 가출 문제가 지목되었습니다. 도를 위해 했다는 명분도 결과가 공동체에 해가 되면 잘못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며 종단 명예를 해칠 바엔 금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단호함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 8월 표성금 폐지, 월성금의 상한 10만원 안내, 도장 납입금 6만원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발성, 정당성, 투명성입니다. 헌금은 돌려받는 거래가 아니며 강요, 과도, 부정, 조성금은 모두 금지라는 원칙이 반복되었습니다. 회관 연락소 조성 시 특성 명목의 모금이 사기와 죄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 지역공사에 한해 형편 내 제한공사당 200만 원, 당사 지역만 허용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셔서 실무 혼선을 차단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한 건에 과장된 성금, 은행 횡령 연루 같은 사례가 전체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들어 임원 판단 검증 책임과 사실 보고의 정확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금 사용에 관해서도 종단 내 사용은 극히 일부, 다수는 학교, 병원 등 사회환원이라는 원칙과 절약 운영 기조가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의 헌금은 공익으로 귀속된다는 사회적 설명 책임을 충족시켜 신뢰 기반을 두껍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도세 확장 계획, 학교, 병원의대 등과 포덕 증가 전망을 제시하시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잡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자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나 가정 문제,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도를 믿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거나 가출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건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전체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 좋은 이미지가 교화를 잘 이끌어가는 힘이 되며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7월 1일 훈시는 신앙의 순정성과 사회적 책무를 동일선상에 두고 제도 운영 사례 경계를 통해 실천 장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성의 깊이와 외부 신뢰의 두께는 서로를 규정한다는 통찰 위에서 좋은 평을 받을 만한 방식으로만 도를 펼치라는 실무형 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6월 5일 훈시에서 도전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작은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고 금전 가정 청소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 문제의 투명성 확립입니다. 도장 운영이나 개인 생활에서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 회계는 월 단위로 수입 지출 내역을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개인 간 금전 거래는 가능하면 피하거나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세워 지켜야 합니다. 둘째, 가정의 평안 유지입니다. 수도인은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고 갈등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풀어야 합니다. 도장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가정이 불안정하면 수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거나 한 주에 한 번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 강화입니다. 도장 내외의 젊은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청소년 모임, 봉사활동, 전경 공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말과 행동에서 일관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말보다 행동을 더 크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평소 언행이 곧 교육입니다. 넷째,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 내에서 작은 불만이나 오해가 생기면 곧바로 대화를 통해 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자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점검 습관입니다. 도전님 말씀처럼 큰 문제는 대부분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끝에 자신이 오늘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혹시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규율을 소홀히 한 일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기록하면 습관을 들이기 쉽습니다. 결국 이 훈시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지키기입니다. 금전, 가정, 청소년 문제를 늘 경계하고 모든 일을 원칙과 책임감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면 도와 공동체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집니다. 1994년 7월 1일 훈시에서 도전님은 질서기 준정신의 통일, 성심, 대표자의 모범, 공동의 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도장 질서 확립입니다. 모든 활동에는 정해진 절차와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모임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지키고 발언 순서와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전체 합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며 결정사항은 반드시 공지하여 혼선을 방지합니다. 둘째, 정신의 통일을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월 한 번은 전체가 모여 도의 목적과 현재 활동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방향을 수정합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는 도의 핵심 가치와 생활 규범을 반복적으로 교육해 공동체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성날의 본질 회복입니다. 성날은 단순한 헌금의 날이 아니라 신앙인의 정성을 상제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금액보다 마음이 우선이므로 성날 전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정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날 전 3일간 짧게라도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그동안의 수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대표자의 모범입니다. 대표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기도, 봉사, 청소 등 모든 일에 참여하는 모습은 구성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대표자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의 조화 우선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나 편의를 앞세우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에게 편한가 보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구성원끼리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가 즉시 나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을 꾸준히 적용하면 도장과 수도 생활은 한층 안정되고 모든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 도전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94년 6월 5일과 7월 1일 도전님의 두 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금전가정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고, 다른 하나는 도장과 공동체의 질서와 통일을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 큰 것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금전 문제에서의 작은 부주의, 가정 내의 작은 불화, 청소년 지도의 작은 소홀함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장의 질서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성날의 의미가 형식으로만 남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의 기초가 약해집니다. 도전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시고 작은 것부터 바로 세우라는 경고와 당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도장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주변에 작은 문제는 없는지,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도전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을 지키는 자가 큰 것을 이룬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하루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음 달, 내년까지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과 도장은 더욱 단단해지고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등불이 되어 세상 속에서 상제님의 도덕을 밝히는 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